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선거 통계 시스템에 나와 있는 21대 총선 관련 선거 데이터를 살펴보다 보면은 조작 증거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온 것에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조작의 알뜰살뜰함입니다. 그 알뜰살뜰함이라는 것은 전국 곳곳에서 모든 부분에 손을 댔다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소위 서버에 대한 포렌식이라든지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포렌식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는가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라도 아마 서버 데이터나 네트워크 장비나 투표지 분류기나 제어용 컴퓨터에 대한 제대로 된 포렌식이 실시가 되면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먹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그런 전산 장비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고, 바로 그 점에서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법원들도 전산 장비의 증거 보전 신청을 모두 다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법원의 그런 신뢰성과 정직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정말 더더욱 놀라는 그런 조작의 알뜰함, 살뜰함 이런 부분들은 전남이나 전북은 여당 강세 지역입니다. 초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그런 믿음은 여당 강세 지역인 전남, 전북, 광주, 고향에 출마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일체의 조작이 없었다. 조작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은 전남, 전북 같은 지역구에서도 초강세 여당 지역에서도 상당한 전산 조작이 있었음을 강하게, 그것도 아주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증거물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위조된 실물 투표지가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투입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겁니다. 4월 15일 날 총선이 끝난 직후에 기독자유통일당의 관계자들은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전라도 일부 지역을 예를 들면서 어떻게 그 지역에서 단 한 표도 기독자유당 표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데이터 분석 작업에 따르면 비례대표에만도 전남 전북 지역에 대단한 전산 조작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지를 하나 보시죠. 익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더 상기한다는 의미에서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비례대표의 정당별로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당의 우호적인 정당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플러스 10%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리고 야당 성향의 정당들, 더욱이 야당 성향의 정당 가운데서도 원내 지출로 골치가 아플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정당들은 무려 30%, 40%까지 영을 중심으로서 밀어냈습니다. 이것은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쓰지 않는 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그런 선거 데이터를 보고 4.15 총선의 무결성에 현저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1년 넘게 이 문제를 탐구해 왔습니다. 이미지 보시면 기독자유당은 마이너스 39.74%입니다.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이거는 거의 미쳤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데이터가 미쳤다. 가장 표를 많이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새벽당이 마이너스 37.03%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마이너스 17.44%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마이너스 8.25%입니다. 모두 다 야당 성향들은 다 표를 빼앗아버린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반면에 친여당들은 더불어시민당은 플러스 10.45%입니다. 열린민주당은 플러스 27.85%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선거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람은 정말 지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양심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엄청난 전산 조작과 이것의 뒤를 따르는
위조된 실물 투표지 투입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법원 증거 보전 이전에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깔끔하게 위조된 투표지로 갈아치우는 그런 일들이 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지역구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대법원이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해서 국민혁명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의 선거무효소송, 그러니까 투표함을 까발리는 것에서는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미적거리고 끝까지 협조를 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법원이 양심적인가, 대법관들이 신뢰할 만한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때는 126개의 지역구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도 중요하지만 비례대표 소송에 대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현재의 국민혁명당, 과거의 기독자유통일당의 그런 선거 무효 소송이라는 부분을 대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국민혁명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선거 무효 소송에 나서야 될 역사적 소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 선거 전문가 가운데 일부는 대부분이 마지막까지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 기독자유당 소송을 개함하지 않으려고 버틸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문제가 현재 투표함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결과와 현재 법원에 보존 중인 그런 투표함 속의 실물 투표지 숫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초여당 강세 지역인 전남과 전북 지역에는 얼마나 전산 조작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과 전북의 비례대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를 살펴봅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사실 선거인의 그런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조작하는 사람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거소투표, 그리고 선상투표, 그리고 제외국민투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의 전남 전북 지역의 비례대표를 보면은 투표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 수, 이른바 확정된 선거인 수와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개표 상황표에 바탕을 둔 개표 후 유권자 수, 선거인 수 사이 차이에 차이가 나는 곳이 전남이 4군데, 전북이 2군데로 6군데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는 유권자 확정 명부 선거 전입니다. 이 수치는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옆에 선관위 발표 개표 결과 유권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표 상황표에 기반을 뒀습니다. 선거가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거 이전과 이후를 보시면 고흥구는 11명 차이가 납니다. 담양구는 2명 차이가 납니다. 여수시는 2명 차이가 납니다. 진도구는 1명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고흥군 같은 경우는 유권자 확정명부 선거인 이전에 비례대표에 표를 던지는 사람은 30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표 상황표 선거가 끝난 이후에 296명으로 그렇게 집계됐습니다. 11명 차이가 납니다. 전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비례대표는 남원시 같은 경우는 유권자 확정명부 선거 이전에 330명이 선거 이후에 324명으로 바뀝니다. 6명 차이가 났습니다. 정읍시가 394명에서 393명으로 바뀝니다. 1명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차이가 한두 명 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조작 이후에 모든 노력을 다 전개해서 다 뒤처리를 한 다음에 하다가 도저히 표수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일종의 흔적이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숫자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선거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남과 전북 비례대표 전산 조작 증거물에 대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이전에 유권자 확정 명부는 선거 이후의 개표 상황 최종 결과는 두 가지를 빼면은 반드시 0이 나와야 됩니다. 차이값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개표 과정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유력한 증거물이 바로 선거 전 확정된 유권자 수와 선거 이후에 개표 상황표에 바탕된 개표 결과의 유권자 수가 차이가 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전산 조작의 유력한 증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크기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무시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수치는 최대한 전산 조작을 숨기기 위해서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맞추지 않는 그런 소위 범죄의 증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산 조작을 전남 전북 비례대표 지역에서 실시하고 난 다음에 짜투리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만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있다는 것이죠. 초여당 강세 지역에서도 이 정도의 전산 조작을 할 수 있었다면 이따금 전산 조작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전산 조작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표 달성물에 맞추어서 전산 조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최대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실물 투표지,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산 조작과 위조된 실물 투표지 투입은 순차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전산 조작은 바로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물입니다. 일종의 결정적인 증거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1, 2가 드러난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들 증거물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마치 떡을 주무르듯이 선거 데이터를 주물러서 4.15 총선을 치르었구나 이런 한탄을 절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산 조작이 비례대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역구의 경우도 있었어요. 전남 전북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압도적으로 여당을 미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절대 전남 이런 지역에서는 조작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완전히 그냥 배반하는 그런 증거물입니다. 이 결과물들은 이런 시스템 분야에 아주 정통한 시스템 전문가인 K씨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원자료를 마사지 하기 전에 그걸 바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대규모 그런 분석 작업을 통해서 나타낸 그런 수치입니다. 선거 전후에 거소 선상 유권자 수 변화를 전남 전북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경우도 전남 지역 4군데, 전북 지역 4군데가 포착이 됐습니다. 우선 전남 지역은 여수시 갑이 2명 차이가 났습니다. 담양군, 한평군 외가 2명이 났습니다. 고흥군, 보성군도 11명 났습니다. 해남군, 완도군도 1명이 났습니다. 전북 보시기 바랍니다. 전북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정읍군, 고창군 외 지역이 또 1명이 차이가 났습니다. 남원시 임실군이 6명이 났습니다. 작은 수치라고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전산 조작을 했기에 초여당 강세 지역까지 이렇게 범죄자들이 흔적을 남겼냐. 비례대표에 모두 6군데, 전라도 지역에 그리고 지역구에서 6군데가 남. 전남 전북 지역구에서는 조작하지 않더라도 여당이 항상 압승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표를 상대방으로 빼앗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물입니다. 이것은 선거라기보다도 그냥 조작이라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왜 투표장을 찾아야 됩니까? 그냥 자신들이 선거 전에 만든 테이블, 도표에 따라서 전산으로 조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조표를 쑤셔 넣으면 다 선거가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쑤셔 냈겠습니까? 사전투표 마친 다음에 사전투표장에 뭉텅이 표를 집어넣었겠죠. 여의치 않으면 위조된 표를 개표장에서 100장 단위를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작은 조정은 투표지 분류기에서 했을 겁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최종 확인 단계 또 일부를 집어넣었겠죠. 법정에 선거 결과가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일어나니까 투표한 원 상태대로 언제까지 지방법원에 제출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만들고 일장기 당일 투표지를 만들어서 통에다가 그냥 전부를 다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투표자들이 찍은 그런 진짜 표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새 투표지를 깨끗하게 스캔해서 투표지 이미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런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을 왜 찾아야 됩니까? 그냥 컴퓨터 돌려가지고 결과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듭 말을 덤드리지만 선거 전에 투표자 수와 선거 후에 투표자 수가 1명, 2명 차이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국 차원의 전산 조작이 있었고 그것을 모두 다 마무리한 다음에 해도 맞추지 않으니까 맞추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할 수 없이 남은 그런 전산 조작의 흔적들이 바로 선거 전 확정된 유권자 수와 선거 이후에 개표 상황표에 바탕을 둔 유권자 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공정합니까? 제가 볼 때는 1960년도 3월 15일 부정선거는 우리 역사상 최대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차라리 그때는 낭만적이었습니다. 사전투표지 40% 찍어가지고 미리 사전투표함에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거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그런 일종의
조작입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조작입니다. 이건 투표가 아니고 조작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수치가 나오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설명이 없으면 그야말로 저의 주장이 가설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임을 많은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